요즘 산 책. 안녕하세요. 요즘 산 책입니다. 오늘은 독서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읽은 책은 소설 4권과 자기계발서, 르포르타주, 에세이, 인문학서 각각 한 권씩 총 8권입니다. 지난달에 북하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책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책에 추가로 집에서 먼지와 함께 굴러다니던 책 2권 정도를 추가해 10권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실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권은 아직 보는 중이라서 정확히는 7.5권 정도입니다.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북하울을 하면 이렇게 아까워서라도 책을 보게 됩니다. 소설 4권부터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숙 작가의 구묘식당. 기억에 크게 남는 작품은 아니지만 무난했다. 워낙 퀄리티 높은 성장 소설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비교가 살짝 되는 지점도 있었지만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팬데믹. 듀나, 김초엽을 비롯한 6명의 SF 작가들이 팬데믹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똘똘 뭉친 단편집입니다. 이 책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작품도 있었고 정말 너무 별로여서 끝까지 안 읽은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들을 살펴보니 저와 완벽히 반대의 의견을 가진 리뷰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단편 6개의 작품이 수록된 작은 책, 어쨌든 가볍게 읽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김초엽의 우비속이나 테드창의 단편집을 보고 충격받아서 덥석 결제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강명 작가의 산자들. 이 책에는 한국의 사건 사고와 부정, 비리가 숨어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모티브를 삼고 있는 실제 사건들이 존재하고 작가는 그것을 고발합니다. 대놓고 때리기도 하고 돌려가기도 합니다. 타격감이 제법 셉니다만 놀랍게도 책이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죠. 메시지도 던지면서 재미도 잡고 게다가 문체는 중립을 잘 지킵니다. 물론 작가의 속내는 훤히 보이기는 하지만 대놓고 망치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작가 같습니다. 이따가 다른 작품과 함께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아는 형. 지금 이 작품을 리뷰하는 건 굉장한 뒷북인 것 같아서 그냥 생각 없이 즐겁게 읽었습니다. 만약에 리뷰를 할 생각이라면 정말 모두에게 잊혀졌을 때쯤에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작품의 특별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작품이 무난하고 평이하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딱 예상했던 대로 재미있고 예상했던 만큼 유쾌하면서 귀여운 분위기, 누가 뭐래도 정세랑표 판타지의 표본 같은 책입니다. 이거 말고 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굳이 뽑자면 요새는 양호 선생님이라는 말을 안 쓰는구나 정도?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기 전이었더라면 그 예고편에서 해파리인지 젤리인지를 보기 전이었더라면 이런 내용인지 전혀 몰랐을 테니까 충격이 좀 왔을 것 같긴 합니다. 2권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토 겐타로의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입니다. 이 책은 10가지 약에 대한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술술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뷰 준비를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몇 가지 꼽아봤는데 자료를 찾다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추측이나 가설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특정 약의 최초 개발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때부터 긴장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 이름이나 최초 기록은 그때그때 검색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미 한번 신뢰도가 깎이니까 리뷰 준비를 하면서도 팩트체크를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류가 전혀 없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군데 오류가 났다고 해서 책을 추천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책입니다. 다음은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입니다. 르포르타주입니다. 문학공모전과 대기업 공채를 취재 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을 제시하는 컨셉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재가 조금 더 용이한 문학공모전 위주로 책의 내용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때문에 그쪽 동네 속사정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참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이런 종류의 르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망하면서 즐겁게 상식 쌓는 느낌으로 마주했던 책이었습니다. 저야 그렇게 느꼈지만 이 책을 집필한 당사자는 앞서서 소개한 소설도 그렇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사실 그냥 명분이고 작품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서 작가의 초기 작품을 한 권 더 구매했습니다. 이 책은 다음 북하울 시간에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드디어 저도 어디 가서 인간관계론 읽었다, 데일 카네기 읽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조금 했었지만 생각보다 더 쉽고 친근한 책이었습니다. 80년도 더 된 책이라 언어도 많이 다를 것이고 일단 책 제목에 논이 들어가서 막연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었죠. 이 책이 2020년 서울에 사는 박땡땡 작가가 써낸 친구 만드는 10가지 방법, 세상에서 가장 쉬운 12가지 사회생활 극복 방법 이런 제목으로 출간되어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출간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대착오적인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책은 최대한 그런 비판이 비껴가게끔 하기 위한 노력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만 담겨있죠. 칭찬해라, 격려해라, 내 실수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들, 나쁘게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담고 있어서 무언가를 드라마틱하게 깨닫기에는 살짝 부족하다.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도 아니죠. 좋은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자기계발서라는 게 사실 아는 얘기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는 용도로 쓴다면 그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충분히 네임드한 책이니까 읽었으면 읽었다고 떠들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울 일도 없죠. 이 책에 대한 리뷰 아닌 리뷰 같은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카드 따라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비유와 상징으로 도배되어 있는 하루키의 소설 작품들과 달리 작가 본인의 삶을 굉장히 담백하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한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월간 독서 정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다 읽으려고 했지만 책을 50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좋은 글을 온전히 느끼지 않고 곱씹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영상 업로드에만 혈안이 되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바쁘게만 서둘러 가다가는 이후에 후회에 휩싸이게 될 것이 확실하기에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밑줄 치면서 감성놀이 하면서 즐기는 중입니다. 다 읽었는데 뒷부분이 별로일 수도 있죠.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 차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인스타에다가 짧게나마 의견 올리겠습니다. 이 책들 말고도 2억 원 정도 더 읽을 생각이었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하울 언박싱 앤 언봉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책 재미있게 읽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